안녕하세요. 종합설계2 무선 단말을 이용한 사용자 이동 경로 추적 기술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소개를 맡은 4조 2014-02-417 전석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 기술을 소개한 후 다음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1학기 때와 달라진 점을 소개한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기의 분실 및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최근 분실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방식으로 동선을 추적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자 진술에 따른 접촉자 조사 완료로 비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이동 경로 조사 방식은 범죄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확진자 본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휴대폰 통신 기록 혹은 카드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동선을 추적하거나 CCTV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문제점은 목격자 혹은 확진자의 진술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를 기반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데에 인력, 경제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재래식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프로젝트에서 주목한 점은 국내의 매우 높은 공공 와이파이 보급률과 매우 높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주목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서울시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구축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일반 휴대전화 보급률이 5%로 스마트폰, 즉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단말이 존재하는 와이파이 환경 하에서 AP와 그리고 스마트 기기 간에 주고받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모바일 앱 상에 이들의 경로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의문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파이 환경 하에서 단말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식별된 단말들의 동선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별하는 문제의 소주제로서 무선 통신 환경에서는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오류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안 취약점인 SSID 위조, 그리고 맥스푸핑 공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인 단말 식별 이슈에 대한 접근 방안은 이러합니다. 분할 정복 과정을 거쳐서 한 개의 AP에서 여러 단말을 분리하도록 구현하고 이후 여러 AP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현실 환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동선 파악에 대한 접근 방안은 이러합니다. 하나의 단말이 이동한다면 이가 여러 AP상에서 감지될 것이므로 여러 AP에서 수집된 한 단말의 데이터를 같은 단말로 식별하여 라벨링 해낼 수만 있다면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함으로써 동선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단말이 발생시키는 신호인 프로브 리퀘스트 패킷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프로브 리퀘스트 패킷의 전체 길이인 length와 패킷의 번호인 시퀀스 넘버를 사용하는데요. 패킷을 수집했을 때 length와 시퀀스 넘버의 증가율은 단말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단말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브 리퀘스트 패킷을 분석한 결과 이 값들은 AP와는 다르게 항상 기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할 정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AP에서 동작하도록 저희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의 소주제였던 잡음 문제,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기계학습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랭스와 시퀀스 넘버의 증가율이라는 피처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가공하면 각 단말의 고유 지문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유 지문으로 추출하면 잡음으로 인한 오차에도 강하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맥스푸핑 공격을 가하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기계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소개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인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에 대한 접근 방안은 이렇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재래식 방식보다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현저히 적지만 원래 저희 프로젝트에서 맥 주소를 사용하여 지도학습의 라벨링을 진행하였는데요. 맥 주소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식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라벨링을 진행하거나 두 번째, 지도학습을 사용하되 맥 주소가 아닌 피처 데이터를 통해 라벨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각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 중이므로 아직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할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크게 서브 시스템과 메인 시스템으로 나뉘는데요. 서버상에서 돌아가는 서브 시스템은 무선 단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송하고 이를 취합하여 가공한 후 데이터를 기계학습 식별 모델을 통해 식별하여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가 서브 시스템이고요. 메인 시스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의 무선 단말 이동 경로 추적을 돕기 위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까지가 메인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지도 교수님과의 피드백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요약하자면 저희 프로젝트는 기계학습 파트가 주 목표이고 앱 개발이 부목표이니까 주 목표인 기계학습 파트에서 맥스푸핑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대신 앱의 기능은 줄이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이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은 저희가 모바일 앱이 데이터를 DB에서 읽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기계학습 파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동으로 일일이 DB에 넣어주면 이를 읽어서 출력하는 미리 보기 동작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축소하여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부분이 유스 케이스가 많이 변경되게 되었는데요. 주황색 실선 부분은 수정하고 취합해서 새로운 유스 케이스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빨간색 실선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저희 앱에서는 개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을 정리하자면 서브 시스템과 메인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저희가 서브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동으로 넣어주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DB를 안드로이드 내장 DB를 사용할 건데요.
ETB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